저는 주옥경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경기도 작은 시장 한편에서 수선집을 합니다. 가게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2평 남짓한 공간이에요. 침침한 형광등 아래서 돋보기를 쓰고 바늘기를 꿰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죠. 손가락 끝에는 바늘에 찔려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어깨는 늘 한쪽으로 굽어 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옷을 고쳐왔거든요. 아침 8시면 가게 문을 열었어요. 단골 아주머니들이 옷을 들고 찾아왔죠. 옥경 씨, 이 바지 단 좀 줄여주세요. 이 원피스 지퍼가 고장났는데 고칠 수 있어요? 저는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레까지 해드릴게요.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천 조각들, 실밥, 단추들.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찾아온 죽음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만 가득했어요. 당시 아들 준호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안고 밤마다 울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해 줄 수 없었죠. 저는 울음을 그치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내가 해야지. 누가 대신해 주겠어? 그렇게 시작한 수선집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을 찔러 피가 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솜씨가 늘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시장 옥경 씨한테 맡기면 새 옷처럼 고쳐준대. 아들을 키우는 게 제 전부였어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집은 왜 아빠가 없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준호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이 자고 난 뒤 저는 또 울었어요. 이 아이에게 아빠 없는 게 미안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수선을 시작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바늘을 놓았죠.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견뎠어요. 내 아들, 다른 애들한테 뒤처지게 할 순 없어. 아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수학을 정말 잘해요. 좋은 학원 보내시면 좋겠어요.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요. 당시 제 수선집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정도였죠. 절반을 학원비로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는데 기회를 줘야지. 저는 밤에 파트타임 일을 더 시작했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옷 검수하는 일이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죠.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을 2~3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 수선집으로 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학원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준호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제 몸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도 생겼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 좀 줄이세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을 모아야 했거든요. 준호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죠. 공가대학이었습니다. 합격증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 해냈구나.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사서 집에 왔어요.
둘이서 고기를 구우며 웃었습니다. 준호야, 대학 가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 공부만 열심히 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제가 빨리 취직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대학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었어요. 1년이면 800만 원이죠. 저는 더 많은 수선 일을 받았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자투리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새 옷은 사지 않았어요. 신발도 몇 년째 같은 걸 신었죠. 나는 괜찮아. 우리 아들만 잘 되면 돼.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어요. 기술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회사였죠. 처음 월급을 받은 날 아들이 제게 돈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100만 원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야, 넌 내 돈 모아야지.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아들이 고집했어요. 엄마, 제가 이제 돈 벌잖아요. 받으세요. 결국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돈을 꼭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렇게 컸어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취직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쁘면서도 서운했어요. 그래, 어떤 애니? 아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전문이라니.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이 우리 준호를 좋아한다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결혼하고 싶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는구나. 그래, 준호야. 엄마가 축하해.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전문이면 집안이 좋겠구나. 우리 같은 집안하고 맞을까?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쪽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상견례 전에 예비 장모님이 엄마 좀 뵙고 싶대요. 예비 장모님이 저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따로 만나자고 하시는 거니? 아들이 웃었어요. 그냥 인사하고 싶으신가 봐요. 엄마, 괜찮으시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약속 장소는 호텔 카페였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뭘 입어야 할지 고민했죠.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어요. 결국 제일 괜찮은 검정색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자투리 천으로 제가 만든 옷이었죠. 약속 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가 너무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죠. 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건가? 카페로 들어갔어요. 예비 장모 최숙자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최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예요. 최 여사가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제 손을요. 그녀가 손수건을 꺼내 입을 가렸어요.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왜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는 거지? 최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커피 드시겠어요? 메뉴판을 건넸어요. 가격을 보고 놀랐습니다. 커피 한 잔이 10,000원이었어요. 아, 아메리카노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커피가 나왔습니다. 예쁜 잔에 담겨 있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최 여사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우리 딸은 하루 종일 클래식 들으면서 환자들 상담하는 애예요. 갑자기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일 하네요. 최 여사가 다시 제 손을 쳐다봤어요. 근데 사위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기다렸죠. 그녀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 특유의 기름 냄새랄까, 노동의 흔적이 묻어 있을 텐데 우리 딸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름 냄새, 노동의 흔적,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아들 성실하게 일하는데요. 매일 깨끗이 씻고 다니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 여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성실한 건 알아요.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성실한 걸로 따지면 소도 성실하잖아요. 뭐라고? 제 귀를 또 의심했습니다. 소도 성실하다고요? 최 여사는 웃고 있었어요. 우아한 미소였습니다. 근데 격이라는 건 성실로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격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최 여사가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전문직이에요. 의사, 변호사, 교수,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왔죠.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사위가 기술직이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해요. 물론 요즘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참고 있었어요. 최 여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수선집 하시는 것도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선집이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결혼식 때는 그냥 은퇴하신 걸로 해요. 뭐라고요? 최 여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 부르실 건 아니죠? 손에 쥔 커피 잔이 흔들렸어요. 쏟을 것 같아 황급히 내려놨습니다. 우리 동네 분들은 다 좋은 분들인데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최 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격이 안 맞잖아요. 저희 쪽 하객들은 다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이신데 시장 상인분들이 오시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격에 안 맞는다는 거였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숨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알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최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세요. 오늘 좋은 얘기 나눴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름 냄새, 노동의 흔적, 격이 안 맞는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수선일이 부끄러운 일이었나요? 아들이 기술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게 창피한 일인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너무 쓸쓸했어요.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들이 퇴근했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저녁 먹었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엄마, 장모님 만나셨죠? 어떠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아들이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좋으신 분이시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 방을 청소하다가 서류를 발견했어요. 책상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결혼 조건부 각서라고 쓰여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봤어요. 내용을 읽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 양가 부모 접촉은 분기별 1회 제한. 2. 시어머니의 시장 수선집 운영 중단 및 지인 초대 금지. 3. 자녀 양육 시 시어머니 방문 엄금.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죠. 이게 뭔가요? 분기별로 한 번만 만나라고요? 제 수선집을 그만두라고요? 손주를 볼 수도 없다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아들 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였죠. 우리 아들이 이걸 받아들였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류를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닫았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요, 엄마?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 장모님이 엄마한테 좀 이상한 말을 하던데.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호텔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기름 냄새, 격, 수선집 얘기까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세대는 그래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 장인어른 집안이 워낙 수준이 높으셔서 수준이 높다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우린 수준이 낮다는 거니? 제가 물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도 좀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달라고요? 제가 결혼하는 건데 왜 자꾸 엄마 이야기만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짐이구나. 우리 아들한테 제가 짐이 된 거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조심할게.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텅 빈 공간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제 손에 있던 낡은 바늘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생 이 바늘로 옷을 고쳤어요. 이 바늘로 아들을 키웠죠. 아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100점 받았어요. 환하게 웃던 얼굴이었죠.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준호는 어디 갔을까요? 제게 엄마도 좀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죠. 아들이 들을까봐 이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선집을 한 게 잘못인가? 아들을 가난하게 키운 게 죄인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예비 신부가 몸이 좀 약하대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어디가 안 좋은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원래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어요. 내 아들 아껴주는 사람이니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준호야, 엄마가 한약 좀 지어줄까?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마음먹었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정성껏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 약재상으로 갔습니다. 단골 박 사장님이 계셨어요. 옥경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하거든요. 예비 며느리가 몸이 약하다는데 좋은 약재 좀 골라주세요. 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제가 제일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약재를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당귀, 청궁, 백작약. 제일 좋은 것들만 골랐어요.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며느리한테 해주는 건데. 약재를 받아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약탕기를 꺼냈어요. 오래전 남편이 아플 때 샀던 거였습니다. 먼지를 닦고 약재를 넣었죠.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어요. 약탕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약재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진하고 쓴 냄새였죠. 하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며느리 건강 챙겨줘야지. 약을 다리는데 3일이 걸렸어요. 밤낮으로 약탕기를 지켰습니다. 중간에 물을 더 붓고 불 조절도 했죠. 수선집 일도 미뤄뒀어요. 손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이번만 양해 부탁드려야겠다. 단골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죄송한데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모두 이해해 주셨어요. 드디어 약이 완성됐습니다. 진한 갈색 액체였어요. 한 팩씩 나눠 담았습니다. 20팩이 나왔죠. 정성스럽게 박스에 담았어요. 박스 위에 손편지를 적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정성껏 만들었어요. 건강하세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한약 지었어. 며느리한테 전해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고마워요. 다음 날 아들이 퇴근길에 들렀어요. 한약 박스를 건넸습니다. 잘 전해줘. 하루에 한 팩씩 먹으라고 해. 아들이 박스를 받았어요. 네, 엄마. 잘 전달할게요. 아들이 가고 나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 식구가 되는 거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약 잘 받았다는 말도 없었죠. 조금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바쁘겠지. 뭐.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곧 들어갈 신혼집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우리 아들 여기서 살겠구나.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그때 경비실 옆 분리수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어요. 무심코 쳐다봤는데 익숙한 박스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보낸 한약 박스였어요.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박스 위에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무료 나눔이라고 쓰여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3일 밤낮으로 정성껏 달인 한약을 이렇게 버리다니.
박스를 집어들었어요. 제 손글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정성껏 만들었어요. 건강하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처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 제가 뭘 잘못한 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였어요. 저 준호 엄마인데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최 여사가 물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낸 한약 말인데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최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너무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들은 전문직이라 몸 관리가 철저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지어온 정체모를 한약은 위생상 불안해서 도저히 못 먹여요. 시장통에서 지어온 정체모를 한약. 그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정성껏 좋은 약재로 지었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여사가 웃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선행한 셈 치세요. 선행이라고요? 제 정성을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구식 정성은 요즘 애들한테는 부끄러운 짐일 뿐이에요. 구식 정성, 부끄러운 짐. 그 단어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준호였습니다. 우리 아들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쪽을 봤어요. 아들이 최 여사 옆에 서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길이었나 봐요. 아들이 최 여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허리를 구부려 절을 하듯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몰라서 그러신 거니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비굴한 목소리였어요. 제가 아는 우리 준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니. 내 아들이 지은 죄가 뭔가요? 가난한 수선집 엄마를 둔 것뿐인데. 어머님, 들으셨죠? 사위가 잘 말씀드린대요. 최 여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벤치에 앉은 채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와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한참 후 최 여사가 차를 타고 떠났어요. 아들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아들을 귀하게 키운 건 저들에게 조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평생 이 바늘 끝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손가락이 찢어지고 허리가 끊어져도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 다른 애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제 아들이 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텅 빈 버스였어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는 낡은 바늘통을 쥐고 있었어요. 늘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바늘통을 만지작거렸죠. 평생 이 바늘로 아들 키웠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나?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제 아들 키운 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우릴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죠.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심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서류였어요. 아들 몰래 관리하던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평생 모은 돈으로 10년 전에 산 건물이었어요.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가게 3곳이 들어가 있었죠. 월세로 매달 200만 원씩 들어왔어요. 그 돈을 모아서 아들 결혼 자금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어요. 임차인 명단이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최 여사 남편 이름이 보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 건물에 3곳이나 입점해 있었죠. 더 자세히 봤습니다.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개월째 연체되어 있었어요. 밀린 월세가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급했구나. 중얼거렸어요. 최 여사네 집안 형편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결혼을 서두른 거였어요. 제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월세는 안 내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집안을 무시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제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월세까지 밀리고 있었죠. 이건 아니지. 서류를 다시 챙겨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을 만났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상가 건물 얘기, 월세 연체 얘기까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합니다. 3개월 연체면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신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오늘 저녁에 집에 와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엄마? 저는 짧게 말했어요. 와봐. 중요한 얘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때 아들이 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아들이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서류였어요.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10년 전에 산 상가 건물이야. 내 결혼 자금으로 주려고 모아뒀어. 아들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건물을 갖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해이한 마음을 가질까봐 말 안 했어. 서류를 넘겼습니다. 여기 봐. 임차인 명단이야. 아들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눈으로 훑어봤죠.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제가 말했어요. 내 장인어른 가게가 3곳이나 들어가 있어. 그런데 월세를 석 달째 안 내고 있더라.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변호사한테 계약 해지 통보했어. 밀린 월세 독촉도 들어갈 거야.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들은 그대로야. 계약 해지하기로 했어. 아들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제 결혼이 깨질 수도 있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 기술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세상을 고치는 힘이다. 아들이 저를 봤어요. 저런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마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엄마, 근데 전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요.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가능한 거야. 제가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널 귀하게 여기지 않아.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허리 굽혀 사과하는 거 봤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내가 지은 죄가 뭐니? 가난한 수선집 엄마를 둔 게 죄니?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어. 이 바늘 끝으로 널 키운 게 자랑스러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릴 무시해. 격이 안 맞는다고 했어. 시장 사람 부르지 말라고 했어. 아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대답했어요.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편이야. 어떤 결정을 하든. 그날 밤 아들은 제 집에서 잤습니다. 예전처럼 자기 방에서 잤어요. 저는 아들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현명한 선택을 할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가 발송됐어요. 밀린 월세 독촉장도 함께 보냈습니다. 최 여사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어머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얘기 좀 합시다. 무시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파혼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후회 안 하니?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후회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전문이라는 타이틀에 현혹됐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 손을 꼭 쥐었어요. 괜찮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들이 웃었습니다. 네, 엄마.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수선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평생 해온 일이었지만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알렸어요. 죄송한데 이제 가게 문 닫으려고 해요. 손님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옥경 씨,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쉬려고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재봉틀, 바늘통, 실들 하나하나 챙겼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죠.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돌리는데 눈물이 났어요. 평생을 여기서 보냈는데.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 건물 작은 공간에 무료 수선 교실을 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에게 수선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술을 나누고 싶었어요. 첫날 5분이 오셨어요. 옥경 씨, 우리도 바느질 배우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바늘 쓰는 법부터 시작했어요. 단추 다는 법, 지퍼 고치는 법. 할머니들이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옥경 씨, 이거 재밌네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선하다 남은 천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파란색 천이었어요. 아들 넥타이 만들기 좋은 천이었죠. 아들 방을 쳐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아들은 자취방을 얻어나갔거든요. 가슴이 쓸쓸했습니다. 내가 너무 모질었나? 우리 아들 좋아하던 여자였는데 나 때문에 혼삿길 막힌 건 아닐까? 자책이 밀려왔어요.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아들이 저를 원망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준우야, 엄마야. 아들이 밝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괜찮니? 엄마 때문에 힘든 거 아니니? 아들이 웃었어요. 엄마, 전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아들이 대답했어요. 네.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아들 괜찮구나. 그날 오후였어요. 수선 교실에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최 여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옷차림도 평범했죠.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최 여사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앉았어요. 최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제가 잠깐 실수했어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사위랑 우리 딸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돈 때문에 매달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속물적인 근성이 그대로였어요. 저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최 여사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사람 등급 매기는 게 취미라더니. 최 여사가 움찔했어요. 이제 본인 등급이 어디쯤인지 보이십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가 얼굴을 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기술이 아깝다 하셨죠? 한 박자 쉬었어요. 저도 그쪽 같은 집안에 내 아들 보내기 아까워서 이 결혼 물리기로 했습니다. 최 여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 그리고 거친 제 손과 제 아들 기름 냄새가 싫으시다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굳은 살 박힌 거친 손이었어요. 제 건물에서도 얼른 나가주셔야겠네요. 최 여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냄새 밴 건물에 있으면 사모님 품격 떨어지잖아요. 최 여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일어나서 황급히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홀가분했습니다. 말해야 할 건 다 말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아들이 말했어요.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사고 싶어요. 저녁 시간에 만났습니다. 아들이 정갈한 한정식 집을 예약해뒀어요. 여기 음식 맛있대요, 엄마. 둘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하나하나 나왔어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죠. 잘 먹겠습니다. 아들이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저도 따라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한참 먹다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정말 못됐던 것 같아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평생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는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제 가슴도 뭉클해졌어요. 괜찮아, 준호야.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깨끗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기술자의 손이었죠. 저는 아들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들아, 내 손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이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미안하고 또 고맙다.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어요.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내 아들을 지켰으니까요. 이제 저는 수선 교실에서 할머니들과 웃으며 지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술을 나누며 사람들과 정을 나눠요. 아들은 가끔 찾아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행복합니다. 내 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평생 바늘 끝으로 살아온 제 인생, 거칠고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자랑스러워요. 이 손으로 내 아들을 키웠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너무 모질었을까요?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내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